난 세상에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늘의 새들과 태양보다 더 일찍 일어났으니까 말이다. 아침으로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을 급하게 먹어 치운 뒤 간편한 목장을 하고서 초록색 러닝화끈을 동염했다. 그런 다음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남들보다 일찍 나와 앓는 소리를 하며 다리를 뻗고 기지개를 켜고는 차디찬 길바닥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왜 항상 시작은 이리도 힘든 걸까? 이런 시간에는 자동차도 사람도 생명체의 몸짓도 없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을 뿐이다. 오직 길가의 나무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곳은 오리건이다. 남은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남은 항상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지지해준다. 나는 나무가 우거진 오리건의 작고 조용한 도시 포틀랜드에서 태어나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오리건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큰 변화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옛날부터 오리건은 아주 오래된 오솔길로 유명했다. 오리건으로 오려면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곳은 아무런 변화 없는 따분한 곳이 됐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오리건의 오솔길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할 때 선생님은 늘 잔뜩 화난 표정이었다. 이 오솔길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 기질, 운명, DNA라고 할 수 있지. 겁쟁이들은 올 생각조차 못했어. 약한 사람들은 도중에 죽었지.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 오리건 사람들이야. 그렇다. 우리 오리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오솔길에서 개척자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정신을 말한다. 이런 개척자 정신이 살아 숨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오리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때로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오리건 도로는 포장도 안 돼 있어 라고 투덜거리곤 했다. 1962년 안개가 자욱하던 그날 새벽은 내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나는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결심을 한 터였다. 사실 다시 집에서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비를 맞는 것도 생소했다. 낯선 이방인이 부모님, 쌍둥이 여동생들과 다시 한 집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어릴 적에 쓰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대학교제, 고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트로피와 블루리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저게 나야? 지금도 내가 저래? 나는 좀 더 빨리 달렸다.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차가운 안개 속에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때 팔다리와 뼈마디가 풀리고 육체가 스스로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놀라운 순간을 처음으로 느꼈다.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유연해졌다. 나는 나 자신에게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라고 외쳤다. 서류상으로 보면 나는 오리건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어른이었다. 군대도 1년이나 다녀왔다. 이력서만 보면 24세에 대단한 학력을 지닌 흠잡을 데 없는 군 출신이었다. 자신을 어린아이로 여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갸냘픈 몸매에 겁이 많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아마 내가 여전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당시 나는 어떤 유혹이나 자극에도 관심이 없었다. 담배도 술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법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규정조차도 어겨본 적이 없었다. 반항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1960년대에 반항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다. 마음대로 놀아보지도 못했고 돌발적인 행동을 해본 적도 없었다. 여자를 사귄 적도 없었다. 당시 내가 진정으로 고민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웠다. 나는 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을 꿈꿨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나는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돈일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예쁜 여자를 만나 집을 사고 아이를 갖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행운이 따른다면 말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고 나 자신의 일부는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심 다른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다.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짧고 한정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시간을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써야 한다. 무엇보다 남들과는 다르게 써야 한다.
나는 내가 태어난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 승리하고 싶었다. 아니, 남에게 지는 것이 싫었다. 그랬다. 나의 젊은 심장이 고동치고 나의 싱싱한 폐는 새의 날개처럼 활짝 펼쳐졌다. 나무에는 새순이 싹트듯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스포츠와 함께 살아가고 싶었다. 바로 이것이다. 공이 공중에 떠 있을 때, 권투 선수가 공이 울릴 때가 가까워졌음을 느낄 때,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때, 관중이 하나 되어 일어날 때, 바로 그런 순간에 행복, 아름다움과 진리가 있다.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기 직전에 숨가쁜 순간에 명료함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바로 이런 명료함이 나의 삶이자 일상이 되기를 원했다. 나는 때때로 소설가, 언론인, 정치가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항상 위대한 육상 선수가 되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운명의 여신은 나를 좋은 육상 선수가 되도록 했지만 위대한 육상 선수가 되는 것은 허락치 않았다. 나는 24살 때 이런 운명에 굴복하고 말았다. 오리건 대학교에서 뛰어난 육상 선수로 표창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1마일을 6분씩 계속 달릴 때, 혹은 떠오르는 해가 이글거릴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운동선수가 되지 않고도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일을 너무도 즐겨서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는 없을까? 당시 세계는 전쟁의 고통에 휩싸여 있었고 일상은 힘들고 때로는 부당하게 여겨졌다. 이런 때는 기괴하고도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꿈을 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꿈은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추구하던 운동선수 출신에게는 가치 있고 흥미로워 보였다. 싫든 좋든 인생은 일종의 게임이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게임을 거부하는 사람은 방관자로 남을 뿐이다. 나는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내가 미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런 미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어쩌면 이런 미친 생각이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말이야. 그렇지 않다. 어쩌면이란 표현은 틀렸다. 나는 내가 누군가를 뒤쫓거나 누군가 나를 뒤쫓을 때처럼 좀 더 빨리 달려보았다.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신의 이름으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 어쩌면이란 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말이다. 땀에 흠뻑 젖은 채 몸을 우아하고도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나의 미친 생각이 눈앞에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미친 생각이 더 이상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것은 어떤 생각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처럼 보였다. 혹은 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나하고는 오래전부터 떨어져서 존재하는 일종의 생명처럼 여겨졌다. 마치 발견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숨어서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엉뚱한 야심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내 기억이 이런 발견의 기쁨을 느낀 순간을 과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순간들을 하나로 압축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격렬한 운동 후에 느끼는 황홀감에서 온 환상일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시절에 관한 기억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날의 숨소리와 차가운 느낌처럼 세월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얼굴, 숫자, 한때는 긴급하고도 돌이킬 수 없던 결정들이 모두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나는 24살 때 미친 생각을 했다. 그리고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흔히 갖는 실존적 고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미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미친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시작됐다. 내가 좋아하는 달리기만큼이나 미친 짓도 흔치 않다. 달리기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운동이다. 보상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확실하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트랙이나 도로를 달릴 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이런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는다. 오직 달리는 행위 자체가 목적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결승선을 정해주지 않는다. 당신만이 결승선을 정할 수 있다. 혹시라도 당신이 달리는 행위로 기쁨을 얻더라도 마음으로만 얻을 뿐이다. 당신은 달리기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당신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달리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안다.
이들은 달리기를 계속하지만 이것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혹은 격렬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 달린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대안, 즉 달리기를 그만두는 것이 끔찍하기 때문에 달리고 있을 뿐이다. 1962년 그날 새벽에 나는 나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다.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이 선언은 갑자기 어린된 듯한 내가 앞날을 내다보면서 나 자신에게 주는 절박한 충고였다. 어쨌든 나는 이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나는 이것이 최선의, 어쩌면 유일한 충고였음을 믿는다. 나는 누구에게든지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다.